자, 정속 변수 y가 충성도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가 만족 1에서 만족 4까지 이 4개의 베리어블이 설명 변수예요. 그래서 이 적합된 회귀 모형식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회귀 모형식을 패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표준화 값하고 그것들을 살폈고, 이 코베리언스, 즉 표준화되었을 때는 이게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코릴레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나 코베리언스나 구분을 하지 않아요. 표준화 됐느냐 안 됐느냐, 즉 표준화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든 표준화된 데이터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그건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것이 되니까 상관계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나 코베리언스는 표준화되지 않았을 때는 단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의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을 때는 그때의 코베리언스는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베리언스와 코릴레이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상황만 다르게, 즉 측정 단위만 표준화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인 거죠. 즉 코베리언스를 표준화하면 코릴레이션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요 부분에서요. 이것들이 X라고 했죠? 이것들이 X가 지금 4개가 포함되어 있는 다중회귀 모형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에 지금 추정된 거는 표준화 값이 추정됐죠. 그래서 이 표준화 값은 여기에 표준화 회귀계수하고 지금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회귀 모형식으로 표현하면 충성도 1은 충성도 1이 이걸 y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걸 x 1, 2, 3, 4라고 합시다. x4라고 하면 y는 상수항 알파라는 게 있고요. 모회귀식을 적는 거예요. 모회귀식. 자, 회귀계수 베타 1이 있고, 이것은 x1의 회귀계수입니다. 그리고 베타 2가 있고 x2에 이제 베리어블이 곱해지죠. 그리고 이게 띡띡띡 가서 베타 4가 있고 x4가 있죠. 플러스 엡실론. 엡실론은 이걸 오차항이라고 그래요. 오차항. 에러텀이죠. 에러텀. 그래서 이 오차항이 없다면, 이 오차항이 없으면 이것은 수학적 모델이라고 불러요.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수학적 함수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 함수. 그런데 이 엡실론이 통계학에서는 존재를 하는데, 이 엡실론은 보통 통계학에서 IID, Identically Independent Distribution Normal, 즉 동일하고 독립적인 노말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평균은 뭐의 평균? 이 오차의 평균은 제로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i 첨자를 붙여야 되고, i는 1부터 샘플 사이즈 n까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이론을 설명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해서.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 노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률 변수예요, 이거는. 예. 그러나 여기에 있는 x나 이 관측값인 이 y들은, 자, 여기 뒤에 이제 다 i 첨자가 붙겠죠. 여기에 입실론 i가 됐으니까. 자, 여기다가 i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된, 즉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수학적 변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확률 변수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 그것들이 수학적 변수든 상수든 상관없이 어떠한 것을 같이 더하면 이 전체는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돼요. 확률 변수.
예.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예. 그래서 y는 이 입실론이라는 에러텀 때문에 확률 변수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수학적 모델, 수학적 함수가 되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통계적 모델이 된 거예요. 통계적 모델 또는 모형.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 모델, 여기서는 다중회귀라는 모델이죠. 예. 다중회귀라는 건 뭐 설명변수 x가 두 개 이상 있는 거예요. 예. 다중회귀인데 이 다중회귀를 패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코릴레이션 관계를 이렇게 상호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 패스로서 표시를 해줘야지 표준화됐을 때 이 회귀 개수들이 정확하게 다중회귀 모형의 표준화 개수하고 동일해진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이게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메모판을 씁시다. 메모. 자, 요거를 띄워놓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자, 이게 다중회귀 모형을 패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거죠. 결국 종속변수 y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오는 것들, 지금 화살표가 들어오는 게 4개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에라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도라는 y라는 모형식을 표현하면, 물론 여기 제가 이게 충성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i 첨자는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상수항인 알파의 햇, 추정치예요. 추정치. 알파의 햇이 있고 이제 베타 1의 햇인데 이 베타 1이 얼마냐면 0.4007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 만족을 x1으로 보면 x1.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베타 4, x4. 자, 추정 함수식을 쓸 때는 이 입실론이라는 에라텀을 쓰지 않습니다. 입실론은 이미 추정이 돼서 이 에라를 오차를 추정, 그러니까 오차를 추정한 값. 그러니까 오차의 추정치죠. 오차의 추정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레지듀얼스. 잔차요, 잔차. 자, 이건 에라를 추정한 것을 잔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차와 이 오차인 이 에라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뒤죽박죽 섞는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 그걸 구분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고 고수로는 못 가요. 잘 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고수로는 못 가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형식을 보고 패스 다이어그램으로 DIA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할 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패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것을 다시 이와 같은 모형식을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재 배려블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죠. 타원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어. 3개. 그리고 내생 이런 건 이제 내생 잠재 변수예요. 이게 내생 잠재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 레이턴트 팩터에 해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걸 뭐 F1이라고 할까요? 팩터 1, 팩터 2, 팩터 3.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팩터 4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내생 잠재 변수에는 에라가 붙죠. 에라가 이렇게 에라 돼지꼬리를 딱 붙인다고요. 물론 이제 이걸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에이모스에서는 반드시 붙여야지 실행이 되니까 적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모형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F4는 상수항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추정하겠죠 이거를. 그 다음에 베타 1 자 이게 추정 전의 상태로 합시다. 이거 지우고 베타 1 F1 플러스 띵띵띵 베타 3 F3 플러스 에라텀. 그래서 이거는 다중회귀 모형식으로 적으면 모형식이 하나로 이렇게 적혀져요. 그 다음에 동일한 에라텀을 하나를 갖고 있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짱구가 이거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예. 이렇게 풀어요. 자,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 1이 있고 입실론 1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식을 하나 적는 셈이 돼요. 알파 2가 있고 플러스 베타 2가 있고 F2가 있고 플러스 입실론 2. 왜? 이것과 이거는 틀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도 틀려요. 그 F4 이게 내가 펜을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알파 3가 있고 베타 3가 있고 F3 플러스 엡실론 3. 즉 이렇게 풀면 이 상수항들이 다 다르고 이 에라텀들이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단 이 y는 f4로 다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설명 변수는 다 따로따로 단순회귀 모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패스 다이어그램은 이 모양이 아니죠. 그때 패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위에다 겹쳐서 그냥 대충 낙서를 할 테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놓고 F1, 그 다음에 이렇게 F4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에라 1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야 돼. 또 하나 그려서 F2가 F4로 가고 에라 2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F3가 되고 자 F4가 있고 돼지꼬리 에라 3가 돼. 즉 모형이 3개예요. 패스 다이어그램 자체도 3개로 따로따로 그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를 SPS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이 과정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다 끄고 충성도원에 제품 만족 1이 들어가는 거 요거를 적합을 하는 거지 먼저. 요거를 적합해서 자, 상수항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 따르는 잔차가 있겠죠. 에라텀을 추정한 잔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자, 엑셀로 이동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리는 거지. 또
뭐를 하고 이걸 끄고, 그리고 다시 이 결과를 이쪽에다가 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좀 대충 느낌이 와요? 얼마나 병신 같은지? 예. 병신 같다기보다는 잘못했지. 뭔가 기초부터 잘못 이해했지. 이렇게 또 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또 숫자가 바뀌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걸 이제 논문에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하다 보면 상수항은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회귀개수를 열심히 갖다 적는 거예요. 이 회귀개수를. 자, 여기 표준화 회귀개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요것들을 다 따로 적는 거예요. 여기에 에라텀, 여기에 에라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즉, 이거는 4개의 모형, 단순회귀 모형식을 그림으로 작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해돼요?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건 기초부터 흔들린 거야. 그게 학생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학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했지. 예? 잘못했고, 뭐 이건 나중에 차차 이건 뭐 기초를 설명할 필요도,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안 된 건데 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난 남의 거 잘 안 보거든요. 요 에라텀을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시를 하는 짱구가 있더라고. 이건 표준 오차죠? 예.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는 추정량의 표준 편차의 개념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량의 추정량의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지. 그러니까 추정량이 뭐예요? 추정량이 이것들이 추정량이야. 이것들이 모수 추정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보면 이게 추정체 요런 게. 참, 요런 게 추정치라고. 요런 게. 요 추정치가 지금 표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표본이 하나예요. 하나. 네. 그 표본이 하나고 이게 지금 샘플 사이즈 표본 크기예요. 표본 수가 아닙니다. 표본 수가 아니에요. 표본 크기야. 크기. 샘플 사이즈. 표본 수는 넘버 오브 샘플이에요. 표본 크기가 이게 샘플 사이즈가 100개잖아. 100개. 예, 그러니까 이퀄 100이지. n이 100이란 말이에요. 뭐 이건 아웃풋 보면 나오겠죠. 봅시다. 아웃풋 보면 나오잖아. 어, 여기 나오나? 오늘의 썸머리? 예. 썸머리. 노트 오브 그룹. 예. 샘플 사이즈 100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남자로 이렇게 바꾸면 남자의 샘플 사이즈는 달라져요. 예. 여기서는 남자를 누르면 남자는 51개, 샘플 사이즈가 51이고 여자의 샘플 사이즈는 49고 전체 남녀 통합한 데이터는 샘플 사이즈가 지금 100개야. 예? 샘플 사이즈, 표본수라고 자꾸 그렇게 막 엉뚱한 표현들을 하는데 표본 수는 표본이 여러 개 있을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표본 수는. 자, 이거를 다 지워버려야 되겠는데? 와. 이게 마우스가 펜이 너무 떨어. 너무 민감해. 마우스로. 지우개를 사용해서 다 지워버려.
이게 닫았다가 다시 열면 다시 또 그게 돼 있더라고. 에이, 닫아, 씨. 뭐 에러 나고 난리 났네. 이거를 소프트웨어라고, 씨. 예, 다시 열었어요. 자,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에러 뭐예요? 표준 오차. 자, 이게 나중에 부스트래핑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표준 오차는 추정, 정확히 표현하면 추정량이에요. 에스티메이터야, 더. 추정량의 이론적 부연을 붙인다면, 이론적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란 말이 여기서 사용하면 안 돼. 왜? 표준 오차하고 표준 편차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산포.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뒤죽박죽 섞어서 설명하는 교수들이 있어. 아, 그러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예,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리고 헤매고 개념이 안 잡혀.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야, 데비에이션. TIO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이거는 데비에이션은 편차잖아요, 편차. 그래서 이거는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 아, 이거 펜을 나중에 바꾸든지 해야지. 자, 이 표준 편차는 뭐에 대한 산포냐면, 이거는 관측값, 아이고, 관측값, 즉, 관측 변수의 산포의 산포. 뭔 말이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노 데이터의 산포라고 비유를 해도 되는 건데, 비유를 안 하는 게 좋아. 네. 쉽게 가르친다고 자꾸 비유를 쓰니까 이 비유 말입니다. 비유. 비유를 쓰니까 이 비유를 사람들이 애워.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어려우니까 비유라는 걸 하는 거야. 실생활에 비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이 통계학은 말입니다. 통계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바른 정의가 다 되어 있어. 정의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정리가. 데피니션과 시오렘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학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는 비유를 해서 기본을 가르치면 안 돼. 정확하게 언어로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비유를 좀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어렵다고, 이 개념이 어렵다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비유를 해버려. 정의와 정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비유부터 가르쳐버리면 이 사람들은 기본이 상실돼. 영원히 가슴속에 뭔가 아는 체를 해도 속이 비어 있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예. 그래서 자기 학문들은 잘하는데 통계학 남의 학문들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와 정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남한테 설명할 때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쉽게 비유하는 방법을 쓰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처음부터 비유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랜덤리스가 뭔지 뭐 평균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다 더해서 샘플 사이즈로 나눈 게 평균이다. 그거는 평균에 대한 설명이 아니지. 그건 평균을 계산하는 산식을 암기해서 떠드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표준 편차는 관측값의 산포를 말하는 것이고 스탠다드 에러라는 표준 오차는 그래서 이렇게 또 동일한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추정량의 산포를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값에도 산포가 존재를 해요. 이론적 산포가. 에? 이론적 산포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bootstrap RAPPING 부스트래핑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100개가 있어요. 샘플 사이즈가 100개란 얘기예요. 예. n이 100개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부스트래핑은 뭐 하자는 거냐면 여기에서 100개를 랜덤하게 뽑아요. 100개를.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약간의 취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차후에 뭐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 설명을 할 건데 100개를 랜덤 샘플링을 해요. 뭐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샘플에서 다시 리샘플링 그래서 리샘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리샘플링을 한다고 리샘플링 어떻게? 샘플 사이즈가 100개로 똑같이 리샘플링 하는데 이 리샘플링 하는 표본의 수를 자 이럴 때 이제 number of sample 표본 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표본 크기 아니에요. 표본 크기가 100개인 표본 수를 표본 수 몇 개?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 5000개 그렇게 뽑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샘플링을 해서 한번 100개 샘플 사이즈 n이 100개인 표본 리샘플 넘버 1을 뽑고 리샘플 넘버 2를 뽑고 리샘플 넘버 3 해서 리샘플 넘버 1000이라고 합시다. 리샘플 100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1000개의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이 샘플들 각각에 대해서 이 모형식을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패스타리 즉 다중회귀 모형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품 만족일이 충성도일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값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베타 1에 대한 햇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베타 1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색깔 좀 바꿔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베타 1에 대한 햇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베타 1 햇이 몇 개예요? 몇 개? 요게 1000개의 리샘플이니까 이게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0개가. 이 1000개의 데이터, 즉 추정치를 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해. 그게 뭐다? 이게 바로 스탠다드 에러다. 1000개의 리샘플에서 각각의 베타 1을 다 추정해. 그 1000개의 베타 1의 표준 편차 이거 엑셀에서 그냥 계산해도 되죠. 표준 편차 계산을 산식에다 그대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바로 표준 오차가 된다고. 표준 오차. 그래서 이렇게 부트 샘플링에 의한 표준 오차는 보통 부트 SE라고 약자로 표현을 해요. 왜? 그냥 SE하고 틀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부트 SE를
가지고 P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오리지널 회귀계수가 베타 1 해시라면 얘를 부트 SE로 나눈 게 뭐다? T값이에요. T값. 예. T를 계산하면 이제 P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P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결국 부트 샘플링을 통해서 P값을 산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트 샘플링 왜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하려고 하는 거야. 가설 검정. 왜? 그냥 하면 힘드니까. 힘든 경우가 나타나거든. 지금은 할 필요 없죠. 이거는 P값이 있잖아.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P값이 있잖아요. 자, 요거 원래 이제 이상한 지레스를 그만하고 원래대로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P값이 산출되잖아요. 그죠? P값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 그건 당연히 T값 가지고 하는 거죠. 이 T는 여기 있는 표준오차, 이 표준오차 즉 이 회귀계수를 각각의 표준오차로 나눈 게 바로 이 T값이 돼요. 물론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암기할 필요 없어. 예,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뭔가 실제 경험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결과를 만든 경험만 많은 사람들. 즉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분석 경험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고 분석에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물론 통계적인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쪽에 그 전공 분야의 오류는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부트 SE는 아니죠. 예.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표준 편차로 가면 안 되죠. 예. 표준 오차예요. 자, 표준 오차는 추정치, 추정량의 산포고 표준 편차는 관측 변수의 산포예요. 그러니까 관측값의 산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해야 되고 그런 걸 모르면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엉뚱한 실수를 하게 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회귀 모형에 오차를 표시한 거죠. 오차를 표시한 거고 이 오차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려면 이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 잔차의 분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용어가 나온 김에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이거를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차라는 용어는 이거는 모집단 용어예요. 모집단. 우리는 표본의 용어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오차의 분산 추정치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에이모스 쓰다 보면 오차의 분산 추정치라는 것은 오차를 잔차로 추정하고 이 잔차의 분산을 계산한 거예요. 분산. 이 잔차의 분산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오차의 분산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잔차 분산, 잔차의 분산 그렇게 해도 되고 잔차 분산하고 같은 말이야. 잔차 분산 추정치 이렇게 여기다가 분산 추정치 이렇게 여기다 적게 되면 그건 틀린 말이죠. 이미 잔차가 추정치니까 그때는 잔차 분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정리됐죠? 예,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고 이거는 경로 분석에서 다 설명한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속 변수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표가 들어오는 화살표가 물론 에라텀 빼고요. 들어오는 화살표가 전부 다 설명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모형식이 하나인 거야. 하나. 종속 변수 y가 하나면 모형식도 하나여야지. 예? 이거를 전부 다 단순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합쳐서 표를 정리하는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 내가 공개적으로 개망신 시키려다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실수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어차피 뭐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는 거보다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는 거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세상을 하직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뭐 좀 안다고 해서 뭐 응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냅둬 버렸어요. 예. 모르면 모른 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오류를 범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걸 정리해 놓으면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상수항 적지 않을 테니까. 예? 그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따로따로 한 이 회귀 개수를 다 모아서 이렇게 표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같이 한 줄 알지. 그 따로따로 한 줄 알겠어요? 모르지? 자, 아셨죠? 자, 일단 끊고 다음 기회에 다음 강좌에서